자, if는 네, 그 정도로 봤고 앞으로는 이제 계속 활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은 for라고 하는 걸 좀 볼게요. 어, 여기서 for라고 하는 말 의미 자체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for라는 뜻은 뭐뭐 하는 동안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or I in 1, 10, 100, 1000, 만 이렇게 대괄호로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print I 이렇게도 한번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I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아, 참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다른 건 뭐 다 그렇다 치는데 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빈줄 출력이에요. 빈줄 출력. 그냥 우리가 엔터 한 번 더 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시간이 또 남으면 이 프린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보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프린트라고 하는 거 명령 자체가 실제로는 달랑 우리가 원하는 값을 출력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요 출력 커서라고 하는 것을 다음 줄로 넘기는 즉 우리로 따지면 엔터를 마지막에 치는 그런 역할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자바나 C 언어를 좀 하셨던 분들은 매번 프린트 할 때마다 뭐 역슬래시 n 뭐 이런 거 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자바는 뭐지 프린트 ln이라는 게 따로 있었죠. 근데 파이썬에서의 프린트는 그냥 무조건 마지막에 엔터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나머지 앞에 것들을 다 출력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엔터를 치면서 다음 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출력문이 이제 다음 줄로 이쁘게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서의 이 비어 있는 프린트는 아무것도 출력을 하지 않은 채 마지막에 엔터를 한번 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각각 세 줄씩이 반복되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다 눈치를 채셨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들 얘네들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for라고 하는 것에 문법적인 거 좀 보면은 for 해놓고 변수 이름 이 변수의 이름은 아무거나 짓는 거예요. 여기서는 i가 되는데 i는 우리 마음대로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in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in.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다가는 literable이라고 좀 쓸게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반복할 문장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터러블. 사실은 처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접하면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대상인데요. 이터러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터러블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터레이트에서 왔어요. 이렇게. 요게 반복 수행하다란 반복 수행하다란 뜻이에요.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이터레이트 뜻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터러블 데이터는 반복 가능한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터러블 데이터는 종류가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리스트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게 사실은 요 대괄호로 표현을 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얘가 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에서 대괄호를 만났어. 그러면 무조건
리스트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리스트는 우리가 나중에 정식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랑 이제 그 뭐냐 튜플, 튜플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볼게요. 얘를 차라리 이렇게 없애자. 튜플은 여기서 요 대괄호 대신에 대괄호 대신에 이렇게 소괄호를 써주시면은 요건 또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 자, 딕셔너리가 아마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터러블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딕셔너리. 그리고 렌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볼게요. 렌지는 이렇게만 쓸게요.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대상이 한 세트로 묶여있는 그 묶음들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느낌적으로만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공통점은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 한 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묶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우리 이터러블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form은 해놓고 여기에 변수 뭐 하나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in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그 나열할 데이터들을 넣어주시면 이제 지가 알아서 반복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주의점은 반복을 하기는 합니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i에는 1이 대입이 돼요. 요 첫 번째 데이터가 i에 대입이 되고 이 반복을 그 다음에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데이터였던 10이라는 값이 i에 또 대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문장을 또 이제 실행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i에는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놨던 요 이터러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얘가 이제 자기한테 저장을 딱 이렇게 해주면서 하면서 본인한테 이 변수한테 저장을 하면서 이제 내용이 실행이 쭈르륵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총 5회가 실행이 됐죠. 그리고 각각 데이터들은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names라고 하는 변수에 뭐 이 대괄호를 쓰셔도 되고 소괄호를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저는 이제 이번에 리스트를 한번 써볼게요. 홍길동 한 덩어리 그 다음에 고길동 약간 좀 올드스쿨하죠 이름이. 약간 젊은 느낌으로 라이트 이렇게 한번 여러 개의 이름들을 하나의 대괄호 세트 안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n이라고 할게요. in names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번에 프린트를 해서 이번에는 고객의 이름 땡땡 해놓고 여기에다가는 names n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제 또 이번에 n에다가는 또 어떤 게 담기면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폼은 안에 무조건 프린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프린트 말고 다른 거 들어가도 돼요. 네, 지금은 그냥 제일 간단한 게 출력하면서 테스트를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나으니까 한번 해본 겁니다. 뭐 이렇게도 활용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렌지에 아까 나왔던 렌지라고 하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또 이번에는 A라고 해볼까요? 이 렌지 해놓고 여기에서는 1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프린트에서 A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어떻게 나오냐? 얘가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로 끝나는, 즉 얘는 A는 0 이상 10 미만의 숫자가 또 이제 차례차례 A에 대입이 되면서 프린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왕 쓰는 김에 여러 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는 잠깐 구분자 좀 주고, 구분자도 특별하게 이렇게 써볼까? 윗줄 하나 쳐주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조금 빠르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꺼번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해놓고 얘는 2부터 10까지 3 해주고, 이번에는 100부터 0까지 마이너스 3. 네, 제가 올려놨어요. 한번 출력을 해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테스트마저 귀찮다 하시면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range라고 하는 건 범위란 뜻이죠. 범위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때 range라고 하는 함수 안에는 총 여러 개의 숫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한 개를 넣었을 때는 기본 0부터 시작해서 해당 수 미만까지의 정수들을 얘가 차례로 나열을 해줄 거예요. 하나 넣었을 때. 두 개를 넣었을 때는 시작값과 끝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는 이 2라는 숫자는요, 얘는 그냥 시작값 2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숫자가 이제 끝값이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포함 관계는 있지는 않고요. 얘도 바로 전. 이거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따질 때는, 제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요. 제가 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잠깐만요. 어디 보자. 왠지 그래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말고 어딨냐? 왠지 이닛이 아닌데 설명서가 있거든요. 제 기억이 안 난다. 보통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이게 포함 관계인지 아닌지 제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다.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볼게요. 네. 아무튼 숫자 두 개를 넣었을 때는 시작값과 끝값, 그리고 세 개를 넣었을 때가 있습니다. 세 개를 넣었을 때는 얘가 이제 시작값, 스타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마지막 값. 이것까지가 딱 아까 봤던 그런 거라서, 여기는 지금 보면은 얘도 2 이상, 그다음에 10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가 뭐냐면 얘가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변화값을 말해요. 변화값. 얘는 그러면은 3씩 증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처음에 2였다가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게 끝에서 두 번째 부분이죠. 이 부분이네요. 그쵸? 처음에는 2부터 시작을 해요. 2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5가 되고, 그 다음에는 8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얘가 11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딱 10 미만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2, 5, 8까지만 이제 그 렌지 범위에 잡힙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A에 담기면서 2도 출력하고 5도 출력하고 8도 출력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역순으로 거꾸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거, 이왕 나오는 김에 요거 한번 볼게요. 등호 표현하는 거. 등호 표현하는 게 우리 아까 이제 이왕 하는 김에 싹 다 보자. 비교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요게 있고, 아까 봤던 같니?라고 물어보는 거, 다르니?라고 물어보는 거. 자, 얘가 뭐 작니? 크니? 작거나 크니? 혹은 아니죠. 작거나 크니가 말이 안 되지. 작거나 같니? 크거나 같니? 등등등. 요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개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연산자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쵸? 이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파이썬도 동일하다라는 거 봐주시고.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봤고요. 왠지. 그리고 여러분 혹시 궁금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대입연산, 증감연산자 있잖아요, 요거. 다른 언어에서는 요 증감연산자가 다 존재해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요 증감연산자가 없어요. 얘는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막 그러면서 여러분 학생 때 아마 전치연산, 후치연산 하면서 아마 좀 헷갈리셨을 텐데, 파이썬은 아예 이런 걸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파이썬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합대입 연산자는 파이썬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5분 너무 짧은가? 7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result 0 해가지고 처음 result의 값을 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사용해서요. 포문을 사용해서 뭐 해볼까? 2부터 200까지 까지의 짝수의 총합을 출력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총합을 출력하고 출력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가 이제 동작을 해야 되냐면 처음에 2가 더해지고 6이 더해지고 뭐 8이 더해지고 10이 더해지면서 언제까지? 200까지 실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분이잖아요. 그러면 한 56분이란다. 26분? 26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분들은 한번 채팅창에다가 한번 올려주세요. 다 못하셔도 뭐,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좀 안 돼요. 에러 나요. 하는 게 있으면 채팅에다가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비해서 오늘은 여러분이 되게 조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중간에라도 어느 때든 상관없이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리스트라고 했던 요 대괄호를 사용을 할 것인가, 렌즈를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대괄호를 쓰면, 물론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고생한다라는 거. 렌즈를 쓰려면은, 또 이제 여러분이 잘 쓰면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포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이 방식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저 대괄호
리스트랑 이 렌지 이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셔도 웬만한 거는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요겁니다. 예. 요거 뜻이 뭐예요? 이것도 가물가물 하신 분들 계시죠? 그쵸? 이것도 요 녀석의 의미는 A 자체에다가 A 더하기 1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안 되고 내가 A의 값에다가 1을 플러스 해주고 싶으면은 반드시 옆에 대입연산자를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입장에서 A는 그릇이잖아. 그죠? 변수잖아요. 여기 10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내가 A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이 요 식이 있었던 자리에, 이 식이 있었던 자리에 이 실제로 10과 1이 더해져서 11이라는 값이 반환이 돼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코드에다가 그냥 11 이렇게 쓴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야. 이게 식이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바뀌는 게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A가 11이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요 결과를 다시 A에다가 대입 저장해라 라고 하는 요 대입 연산자, 요게 같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1을 먼저 수행해요. 우리 또 TMI 좀 하자면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먼저 수행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이 다 수행이 되면 그 다음에 대입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거의 가장 낮아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A에다가 A 더하기 1, A는 10이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먼저 수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11.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에? A에 덮어 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개념은 그 값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랬을 때 내가 10이었던 애를 10이었던 A에다가 11을 대입한다라는 거는 덮어 쓴다라는 거거든요.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11이 최종적으로 A에 누적이 돼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은 딱히 크게 변화는 없고 내가 변수의 값을 직접 변경을 해야겠다 하면은 반드시 대입 연산자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게 하도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개발자 입장에서 편하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그 퍼포먼스를 좀 따져보면은 복합 대입 연산자가 더 빠르게 수행이 돼요.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여기서 2랑 4랑 6이랑 8이랑 10 이게 각각 어, 우리가 출력은 할 수 있어요. 그쵸? 아마 렌즈 잡으시면 다 출력은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목표는 얘네들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다 더해.
다 더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하는 프린트 명령은 지금 폼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출력하는 건 딱 한 번만 수행을 하면 돼요. 가장 마지막에. 그 얘기는 폼문이 끝나고 프린트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럼 뭔가 이렇게 딱 뭔가 내용이 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는 나중에 여기다가 뭐 뭔가 출력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랬을 때 그럼 이 반복문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여기서 또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제가 왜 여기 result 0을 넣어놨는지 감을 좀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result 역할은요. 얘네들을 싹 다 보관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다 더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그냥 다 한 군데다가 몰아서 쌓는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누적을 한다라는 건데 리절트에다가 2도 넣고 4도 플러스해서 넣고 6도 추가해서 넣고 8도 추가해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처음에 2를 담으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보기 힘드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명령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아웃라인이 좀 보이죠? 내가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수기로 직접 작성을 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이렇게 해주면서 언제까지? 리절트 200까지 누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얘는 3개만 봐도 느낌 와요. 자, 리절트가 처음에 리절트가 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문장을 수행할 때, 요 문장을 수행할 때는, 네, 다 하면 채팅창에 올리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지금 그래, 많이 계시네요. 네, 지은 씨랑 진수 씨. 네. 자, 아이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리절트 이 문장만 딱 보면은 우리 컴퓨터가 한 줄 한 줄 처리하면서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럼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게 요 줄이겠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리절트는 윗줄에서 우리가 0으로 초기화를 해놨기 때문에 리절트는 0이에요. 자, 0 더하기 1을 하면 2죠? 그쵸? 그러면 요 자리에 결과적으로 2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 그게 이제 리절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리절트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는 얘가 2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지. 0에서 2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문장. 요 문장을 지금 보면은 이때 또 지금 현재 리절트에다가 4를 더해서 그걸 다시 리절트에다가 이제 얘가 변경시켜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리절트는 2고 지금 현재 리절트가 아까 윗줄에서 2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6이 되는 거죠. 6이 어디에? 리절트에 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줄. 이때 리절트는 또 6이야. 이 더하면은 12야. 이걸 또 어디다가? 리절트에다가 담아. 하면 얘가 12가 되는 거죠. 즉, 이 세 줄만 진행을 했을 때 얘는 처음에 0이었지만, 그 다음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4가 더해져서 6이 되고, 그 다음에 6이 더해져서 12가 되는 이런 누적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딱 느낌 오거든.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일일이 쓸 게 아니라 컴퓨터에 네가 좀 알아서 처리해 라는 의미로 포문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할 거, 리절트를 여기다 쓰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는 이 역할을 해줄 2, 4, 6, 8, 10 이러한 이 역할을 대신해줄 변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여기서 그냥 뭐 num이라고 하죠. num, in range. 범위 어떻게 잡을까? 범위는 여러분이 그쵸. 다 잘하셨네. 여기서 진수 씨는 진수 씨가 지금 요렇게 해주셨어요. 요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200이 포함이 안 돼요. 얘 왜냐면은 199까지를 잡거든요, 범위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은 씨가 했던 대로 201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201 미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2씩 증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리절트에다가 어떤 일을 해라? 일단 num을 누적해라. 더해서 다시 저장해라. 그럼 이제 num이 2가 될 때, 4가 될 때, 6이 될 때 하겠죠?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처리를 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은 내가 위에서 써놨던 여기 내가 계속 누적을 해놨던 리절트에다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요거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어, 네. 이게 사실은 반복문부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실 이거 딱 봤을 때는 우리 초등학교 때 아닌가? 중학교 때인가?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수학 시간에. 그래서 되게 뭔가 우리가 쉽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프로그래밍에 그대로 적용을 하려면은 그 익숙해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것저것 삽질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일 그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 이해가 돼요. 코드를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하라고 하니까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쩔 수 없어요. 처음은 다 그렇고 무조건 왕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삽질. 저도 사실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는 어, 그냥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맨날 울고 막 이게 왜 안 되지? 하면서 맨날 울고 어쩔 때는 이게 왜 되지? 하면서 또 울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정말 독보적인 천재가 아닌 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보안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보안 쪽도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런 것도 시도를 해보고 그런 것처럼 프로그래밍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포문이었어요. 그래서 포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쓴다. 그래서 그 숙제에 포문 비슷한 문제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while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파이썬 파일을 하나 더 만드셔서 테스트 3번입니다. 이번에는 while도 비슷해요. 여러분 영어 시간에 while이랑 for 그쵸? 그 기간을 표현할 때 쓴다 막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while도요 무엇 하는 동안입니다. 근데 for문이랑은 조금 달라요. for문은 어떠한 데이터들의 묶음을 던져주면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리해 라고 하는 게 for문이라면 while문도 마찬가지로 뭔가 특정 작업을 반복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차이점이 얘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을 모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렌지라든지 뭐 리스트를 써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아니면 여기서 1부터 뭐 100까지 해가지고 처음과 끝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while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입장에서 언제 끝을 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게 while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자가 exit을 입력할 때까지 띄어쓰기가 이게 맞나요?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입력 입력받는 것을 반복해보자. 해보자.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주제를 선택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S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빈 문자열로 한번 지금 초기화를 해놓을게요. 초기화를 하는 이유는 사실 있어요. 일단은 빈 문자로 초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이 S에다가 다 모아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쫘르륵 출력을 해볼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같이 봅시다. while 그리고 여기다가 P라고 할게요. P도 비문자열. 그래서 while P가 exit일 동안 exit이 아닐 동안이라고 해야 되겠네. exit이 아닐 동안 반복해라. 프린트가 아니죠. P에 input 입력하세요.
종료는 exit 이렇게 입력을 받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s에다가 누적을 해볼 거예요. p를 하고 막판에 출력을 s를 출력을 해볼게요. 하고 실행을 해보세요. 하고 막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하고 exit을 누르면 얘가 종료가 되고 최후에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이 쭈루룩 다 출력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법 자체만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얘를 언제 써야 되냐,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또 이제 이슈긴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먼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상황에서는요, 사실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렇죠? 개발자가 끝을 정하는 게 아니죠. 이 끝을 정하는 건 이 사용자였단 말이에요. 얘는 exit 누를 때까지, exit을 입력할 때까지. 근데 이 exit을 입력하는 건 사용자거든. 그에게는 개발자 입장에서 이 녀석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는 얘가 언제 끝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반복인 경우에는 while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while 생겨먹은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문법 한번 정리해 보죠. 자, while은 제가 너무 빠르다 하시면은 빠르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우리 빨리 하고 연습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자, while 얘도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종속 문장 들어가요. 자, 이거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 if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if를 방금 보기는 했지만 생겨먹은 게 이 if에서 얘를 while로만 바꾸면 얘가 while문이 돼요. 얘도 그쵸? 요거. 자, 근데 이 if문은 뭐예요? if문은 조건식이 참이면 이 녀석이 참이면 그냥 이 종속 문장을 1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넘어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while문의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 자, 처음엔 if랑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종속 문장의 기준은 뭐냐면 조건식이 참의 true일 동안 반복할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자,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 겁나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컴퓨터가 while문을 만났어요. 이거 잘 안 보이죠? while문을 딱 만났어.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조건식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참이다 라고 한다면은 종속 문장을 1회 수행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조건식을 봤을 때 얘가 만약 거짓이었어? 그러면 얘도 if문처럼 그냥 끝나버려요. 자, 어쨌거나 얘가 만약에 1회차에서 true가 이제 판별이 돼서 문장을 실행을 한다면 이때 이 종속 문장이 1회가 끝나면 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조건식으로 넘어와요. 이게 if랑의 조금 차이예요. 조건식 또 봐. 이랬을 때 또 얘가 값이 true야. 그러면 또 문장을 실행합니다. 1회를. 그리고 얘가 또 끝났어. 그러면 다시 또 조건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건식 보고 실행하고 조건식 보고 실행하고 조건식 보고 실행하고 하다가 이 조건식이 언젠가 false가 됐어. 그러면 이때 얘가 비로소 while이 종료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조건식이 true일 동안 반복할 문장을 쓴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이 처음에 변수 두 개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각각 empty string이라고 하는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요거 풀어서 보면은 P가 exit이 아닐 동안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아닐 동안. 그래서 while이 들어가는 거예요. exit이 될 때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exit이 아닐 동안. 그렇죠. 처음에는 얘가 P는 빈문자열이기 때문에 야 같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시점에서는 같지 않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끝났어요. 여기서 사용자가 뭐 ASD를 입력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ASD라는 게 S의 누적이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잖아. 그쵸? 그러면 S는 처음에 얘가 빈문자열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ASD 자체가 S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끝났어요.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때 P에 남겨져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방금 입력해놨던 ASD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SD랑 이번에는 exit이랑 같이 또 비교를 하는 건데 또 다르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달라, true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또 두 번째 반복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얘가 만약에 exit을 입력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exit이 요 누적이 또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기존의 S에는 ASD가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뭐 이게 두 개가 붙겠죠? 뭐 이런 식으로 붙고, 그 다음 이게 이제 S에 담길 거고요. 그 다음 다시 또 돌아왔어요. 이랬을 때 P는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exit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얘가 우리 또 다르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때는 얘가 달라. 아니, 죄송해요. 다르지 않아.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이때 반복이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총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S라는 이 공간에 계속 쌓여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한 덩어리의 문자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exit 뭐 이런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가 줄바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하는 게 여러 줄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얘는 그 엔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엔터 포함하시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번에 배웠던 거 역슬래시 엔터 해주면은 이번엔 또 조금 더 이쁘게 나오겠죠? 이렇게 입력하고 EXIT 딱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좀 여러 줄로 이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 얘기 한마디 하고 제가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자, 얘를 초기화를 해주는 이유. 여기서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제가 저번에 변수할 때 설명 안 드렸는데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값을 최초로 대입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대입은 요겁니다. 하는 행위를 변수 초기화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S 초기화라고 하고요. 여기서 P 초기화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안에는 초기화할 값이 뭐든 상관이 없기는 해요. 대신 얘네들이 초기값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초기값이 사실은 없으면 더 깔끔하기 때문에 제가 비문자열을 넣은 건데 어쨌거나. 자, 근데 이제 얘가 왜 있어야 되냐? 우리 파이썬에서는요. 여러분 혹시 다른 언어에서 변수 선언이란 거 들어보셨죠? 변수 선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엄연히 따지면 뭐 컴파일 시점에서 결정되는 할당, 그건 정적 할당이지. 그 뭐 컴파일 시에서 알려준다. 컴파일러에게 뭐 존재를 알려준다. 뭐 해가지고 변수 선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수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변수 선언이 없어요. 파이썬에서는 초기화 작업 자체가 초기화하는 시점에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아마 그 여러분이 학교에서 정적 할당, 뭐 동적 할당 이런 거 공부를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억에 남는 분들은 들으시면 되는데 그 자바나 C 언어 계열에서는 정적 할당, 동적 할당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쵸? 뭐 스택을 쓰느냐, 힙을 쓰느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적 할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런타임 중간중간 이제 그 매번 변수를 새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 동적 할당을 쓰기 때문에 또 이제 자료형이 없는 거기도 하고 걔네들은 모두 다 이 파이썬에서는 모두 다 원시 자료형보다는 원시 자료형 데이터가 사실 다 객체니까 뭐 근데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파이썬에서는 변수 선언이라는 작업이 따로 없고 변수가 최초로 요 변수의 최초로 값이 대입되는 요 시점에 변수가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없을 때예요. 없으면 여기서 애들이 문제가 생겨요. 요것도 아마 에러가 날 텐데 이거는 왜 에러 표시를 안 해주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쵸? 얘는 애초에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빨간 줄은 안 떴으나 일단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을 거고요. 얘가 만약에 해결이 되었다 한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해. 여러분, 여기서 아까는 우리가 값 대입을 각각 해줬기 때문에 S랑 P라는 게 요 시점, 요 Y에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얘네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없어. 없으니까 그러면은 P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P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데 걔를 X과 비교를 한다고? 그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변수는요. 이때 대입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교도 못해, 연산도 못해요. 요것도 쌤 여기 대입 이거 있는데 요거 있는데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은 얘잖아요. 그쵸? 뭐 대충 뭐 따지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때 근데 얘를 먼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대입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는 시점에서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S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어차피 연습하다 보면은 느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체득이 되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Y를 한번 써봤는데요. 이번에 또 제가 이제 또 문제를 한번 또 드려야 되겠죠. 여기다가 요거는 조금 위에 예제 때문에 귀찮으니까 일단 요건 올려놓을게요. 새롭게 테스트 4번을 만드셔서요. 아주 기본적인 기분이죠. 9구단 출력입니다. 자, 9구단 출력 중에 5단을 출력을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Y를 쓸지, 4를 쓸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해볼까? while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while문 사용해서 뭘 해볼까? 이렇게 해봅시다. 10 곱하기, 10은 너무 쉽죠? 3 곱하기 4 문제를 내고,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답을 맞출 때까지, 입력 반복. 이때 정답 입력하면 반복 끝. 이거는 while문을 사용을 해서요. 해가지고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